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이제 발달이론 중에서 삐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거기에서 이제 4가지 단계에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각운동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조작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조작기. 전조작기는 이제 2세에서 7세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조작기라는 말에서부터 조작기 이전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내용 보시면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조작기에는 변형된 경험을 논리적으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논리적 사고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전조작기에는 이제 2가지 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전 개념적 사고 단계, 전개념적 사고 단계. 이것이 이제 4세까지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단계, 직관적 사고 단계에서 7세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조작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양상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들은 무엇인가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 개념적 사고, 직관적 사고 개념, 이런 내용, 사고 단계,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상징놀이가 있겠습니다. 상징놀이. 이 상징놀이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감각운동기의 6번째 단계, 상징적 표상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상징. 그래서 감각운동기 6단계에서 최초로 나타나서 이 전조작기에서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되는 내용이다.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죠. 상징을 사용한다. 거기 교재의 예를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베개를 악이라고 하면서 업고 다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표상이 있다 라는 것이고, 상징이라는 것은 내적 표상이 있다 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 놀이가 주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그림의 발달인데요. 그림의 발달. 이 그림의 발달은 이러한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내적 표상이 표출되는 어떤 상징적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림의 발달. 이 그림의 발달이 이제 삐아제가 이러한 어떤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우연적 사실성 단계, 우연적 사실적 단계, 우연적 단계가 있겠고, 두 번째가 불확실한 사실성,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적인 사실성 단계, 그리고 이후에 시각적 사실적 단계, 시각적 사실성 단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얘들은 이제 8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의 발달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그림의 발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이제 상징을, 내적인 어떤 표상들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중요한 상징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 상징 표현과 상징 놀이와 그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어 발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조작기에는 이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고요. 이 표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후에 표상을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언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러한 상징,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전조작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발달을 이야기하자면 도덕 발달, 도덕성 발달을 얘기할 수 있겠죠. 도덕성 발달.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콜버그가 얘기하는 도덕성 발달 이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피아제가 이러한 도덕성이 여기 이 시기에 타율적인 도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타율적 도덕성 단계. 이후에 자율적 도덕성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율적 도덕성 단계.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발달하게 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 도덕성을 타율적 발달 단계와 그죠? 자율적 발달 단계 두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물활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물활론 다섯 번째 이제 물활론 내용이 있습니다. 물활론. 물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인화하는 것이죠. 의인화. 어떤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형에 이제 뭐 생명을 부여한다거나 뭐 종이가 잘라지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도 음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이 있다 그러면 그 생선이 요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뭐 의인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적 사고가 있겠습니다. 목적론적. 이 목적론적 사고라는 것은 밑에 나오는 어떤 자아중심성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그런 인과적 사고이다. 그런데 이제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의 어떤 인과적 사고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복숭아 나무는 내가 복숭아 나무를 따먹으려고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목적론적 사고, 인과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전조작기의 인과적 사고다. 인과적 사고를 말한다. 목적론적 사고. 일곱 번째, 자기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이 있겠죠. 자아중심성. 이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자기의 관점처럼 보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자아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이제 직관적 사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관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해서 추론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성격을 판단하는 그런 사고가 직관적 사고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잔에 있는 우유를 좁고 높은 잔에 따르면 높게 보인다는 지각적인 속성, 그것 때문에 잔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직관적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나오는 어떤 보상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대상의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속성만 가지고 대상을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적 추론. 전환적 추론이라는 것은 그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낮에 항상 낮잠 자던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은 어느 날 내가 아직 낮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낮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것이 낮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환적 추론.
이것도 이제 전환적 추론도 역시 전조작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추론의 특유의 인과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전조작기 특유의 인과 추론이다. 아직은 이제 논리적 사고가 되기 어려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조작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인공론적 사고가 있는데요. 인공론적 사고. 사물과 자연현상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인공론적 사고다. 네. 인공론적 사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자아중심성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사물과 자연현상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로 모든 대상이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 이제 인공론적인 사고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전조작기의 어떤 특징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발달들이죠. 그래서 상징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림, 언어, 네, 이런 도덕성,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제 어떤 그 전조작기에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과업들이고 특징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전조작기에서는 이런 자아중심성이 강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판서 내용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제의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그 12살, 7세부터 12살 정도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정도의 어떤 그 아동들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교재 내용 보시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과업이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는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구체적 조작기는 조작이 가능해지는 것, 그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 하지만 네, 구체적 사물, 대상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를 나누는 특징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획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존 개념이다. 보존 개념. 그래서 여기 보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특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논리적 사고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 발달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가역성의 개념이다. 가역성. 이 가역성이라는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 가지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존 개념이다. 이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전조작기에서는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보존 개념은 물체의 외형상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물체의 특정한 양은 그대로 보존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이 가역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개념이 이제 이 보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그 같은 물인데 하나는 길쭉한 어떤 비커에 담고 하나는 이렇게 넓은 비커에 담았을 때 여기에 있는 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따랐을 때
여기에 이렇게 따랐을 때 이것은 같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보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밑에 실력 따지기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이 보존 개념에서의 이 첫 번째 조건이 동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조작성. 세 번째가 보상성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암기법 해가지고 뭐 성동일씨는 조작된 사건을 역조작해서 보상을 받아 인기를 보존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일성, 역조작성, 보상성. 그래서 뭐 동역보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보존 개념의 이 세 가지 획득 요소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개념이라는 게 여기에서 결국에 이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역으로 밟아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역성과 높이의 감소가 폭의 차원으로 보상된 사, 요게 이제 높이가 요 넓이로 보상된다. 요것이 요렇게 바뀐다는 것이 이제 보상된다. 그리고 요게 요렇게 되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조작성이 되겠죠. 역조작성. 그리고 가감하지 않으면 양이 동일하다. 그렇죠. 요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일성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드러나는 개념, 이 가역성에 대한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가 이제 유목화다. 유목화라는 것은 이제 분류하는 것이죠. 분류. 그래서 전체와 부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일반화와 변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일반화 그리고 변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들을 대상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관련성을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유목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분류. 세 번째 어떤 가역성을 이해하는 어떤 가장 큰 개념으로 서열화가 있습니다. 서열화. 서열화라는 것은 어떤 대상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순서로 나열하는 것이 이제 서열화인데요. 짧은 것부터 긴 것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아라 라고 할 때 이 순서를 정하는 것, 순서를 이해하는 것, 순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서열화다. 그래서 가역성을 판단하는데 이런 보존 개념, 유목화, 서열화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체적 조작기에서 이제 또 하나 특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조작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가지고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조망 수용 능력을 습득해야 된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 구체적인 대상의 이런 한정된 가역성을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획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획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다. 조망 수용 능력. 요것들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 조망 수용 능력은 타인의 입장과 관점, 그죠?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조망 수용 능력. 그래서 이러한 가역성이라든지 가역성, 조망 수용 능력이 우리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개념들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역성을 판단하는데 보존 개념, 그 다음에 유목화, 서열화라는 그런 개념들도 이제 중요하게 획득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하고 형식적 조작기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우리가 7살에서 한 12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12세 이후가 되겠죠. 네, 12세 이후. 형식적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상상이 가능해지는. 네,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대한 문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세 번째, 현재와 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현실적으로 검증해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추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추론, 상상, 뭐 예측,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내용을 밑에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교재에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가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뭐 연역적 사고, 가설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작용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피아제는 봤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아서 성인의 어떤 그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피아제는 12세 이후는 인지 발달이 비슷하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기에는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강화되고 공고화된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고 여기에 정리해 보면 그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과 성인을 동일하게 보았다. 판단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비판의 어떤 내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가지 내용, 그죠? 우리가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내용, 감전 구형, 요 네 가지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감각운동기. 거기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것들, 그죠? 대상 영속성 내용들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감각, 그 다음에 운동, 그런 양식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거기에 이제 6가지 단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반사활동, 1차 순환, 2차 순환, 그 다음에 도식 협응, 그 다음에 3차 순환, 그리고 상징 표현, 이런 단계들, 6단계들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조작기가 2세부터 7세까지다. 전조작기는 논리적인 사고를 아직까지는 획득하지 못한 단계이다. 그 전 단계이다. 그래서 그런 발달들이 있는데 상징을 통한 발달 단계들이 있다. 상징놀이, 그다음에 그림 발달, 언어 발달, 그리고 도덕성 발달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가장 특징적인 게 자아 중심성이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 나처럼 생각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조작기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역성과 그 다음에 조망 수용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대상에만 한정된다라는 거. 거기에 3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존 개념과 유목화, 서열화 이 3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다. 획득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 오면서 추상적 사고, 상상, 예측, 그리고 뭐 연역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아제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발달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달 이론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판이 있었다. 첫 번째 비판 내용들 보시면 단계에 따른 질적인 차이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그 단계들에 대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그 능력들, 증거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 피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이 증거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전조잡기의 아동이라고 해도 모두 자아중심적인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모두 물알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모든 대상을 다 사람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변화 과정의 불명확성. 변화 과정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거죠. 이런 도식이나 행동이 연결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일반적이고 행동적인 자료와는 좀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행동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이런 그 인지적인 과정이 발달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이 변화 과정의 어떤 그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다. 세 번째, 사회 환경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동이 자발적으로 이런 인지 발달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죠. 부모가 이걸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 없이 아동이 스스로 이런 인지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보았지만은 이런 학습 이론을 발달시킨 학습 이론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훈련과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성인기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12살 이상, 그죠? 여러분들이 12살 이상, 중학생이 생각하는 어떤 추론의 그 질적인 측면하고 20살이 넘은 사람의 대학생의 어떤 추론 능력하고는 좀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인기에도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로 이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비판. 네 가지가 이제 교재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단계에 따른 질적인 차이, 단계에 따른 개인차. 네, 개인을 다 이것들로 나누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 어떤 친구들은 그 전조잡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조잡기의 특징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불명확성. 변화 과정의 불명확성. 네, 이 변화 과정을 이렇게 뭐 이제 그 단계로 딱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 환경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네, 사회 환경의 과소평가. 네 번째가 성인의 인지발달. 성인의 인지발달. 그래서 이러한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성인의 인지발달과 관련해서 이제 뒤쪽에 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런 변화 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인지 발달과 사회 행동이 있는데요. 이제 비코츠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비코츠키의 이론들은 이 판서 내용 좀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 사회 문화적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아제가 비판을 받은 내용 중에서 이제 훈련,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시했다, 관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비고츠키가 이야기하는 인지발달 이론. 그래서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이다.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 훈련이나 교육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관 내용 보시면 이제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 1번에 그래서 뭐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개념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념. 비고츠키가 이야기하는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 이제 GPD, 네, 근접 발달 영역이다. 근접 발달 영역. 어떤 개인이 있을 때 이 개인은 실제 발달 영역이 있고 요 뒤에 잠재 발달 영역이 있는데 요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요거 근접 발달이 있다. 근접 발달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이 실제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그 발달 영역과 잠재 발달 사이에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있고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우리가 그 동료나 선생님 이런 그 주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 또는 유능한 동료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의 거리를 이 근접 발달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료와 교사 이런 주변 사회와의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스캐폴딩이다. 네, 스캐폴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개념이 스캐폴딩이다. 발판화라고 하는 것은 네, 이 개인이 실제 발달과 잠재 발달 수준에 있어서 여기에서 동료, 뭐 교사, 그죠? 사회 사람들 그런 교사 등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캐폴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뛰어난 동료, 그리고 뛰어난 선생님이 계시면 이 개인이 발달시킬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접 발달, 그 다음에 근접 발달 영역, 그 다음에 스캐폴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러한 그 발달을 시키는 데에는 사적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잣말. 그래서 혼잣말. 이러한 그 아동이 인지 발달을 시키는 데는 이러한 사적 언어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학습과 자기중심적 언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작용한다고 할 때 이 그 사회문화적 학습이 일어난다. 요 근접 발달 영역 속에서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발달에 대해서 이제 비고츠키의 접근 내용을 보시면 인지가 하나의 심오한 사회적인 현상이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이고 비고츠키 관점에서는 사고라는 것이 개인의 두뇌나 정신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했다. 특히 이러한 스캐폴딩 개념을 도입하면서 동료나 교사의 어떤 이러한 개인의 어떤 잠재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제 이론과는 조금 이제 어떤 이러한 훈련이나 사회 작용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피아제 이론하고 비코츠키 이론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후에는 거기 이제 실력 따지기에 나와 있는 성인기의 인지발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